오늘은 한국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민선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중국, 일본, 삼국 문화에 대한 강연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젓가락으로 본 삼국 문화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 삼국 문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지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삼국은 유교 문화를 공유한다든지 쌀을 주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여러 공통점 중에서 젓가락을 통해 삼국 음식 문화의 특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삼국의 젓가락은 길이만 해도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젓가락의 재질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삼국의 음식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젓가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젓가락은 한국과 일본의 젓가락에 비해 상당히 길고 끝이 뭉툭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국 음식은 튀기거나 기름에 볶은 음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에도 큰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자기 그릇에 덜어 먹습니다. 식탁에서 먼 거리에 기름진 음식을 집어서 먹기에는 이처럼 길고 끝이 뭉툭한 젓가락이 안성맞춤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젓가락을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젓가락은 비교적 짧고 끝이 뾰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의 식문화에서는 반찬이 개인별로 제공되므로 젓가락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생선 요리가 많다 보니 젓가락은 음식을 집을 때뿐만 아니라 생선에 살을 발라내는 데도 사용되므로 끝이 뾰족하고 날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젓가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젓가락은 길이가 일본과 중국의 중간인데 재질이 나무가 아닌 철로 된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은 반찬을 공유하므로 어느 정도 젓가락이 길어야 하지만 중국처럼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지 않고 어른은 어른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그리고 아이와 여자가 따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젓가락이 지나치게 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재질이 나무가 아닌 철이라는 것이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점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마른 반찬이 많은 반면 한국은 국이나 찌개를 먹는 문화가 상당히 발달해 있고 김치나 무침, 나물과 같이 물기가 있는 반찬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젓가락에 국물이 스미지 않고 위생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철로 된 젓가락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이처럼 한중일 삼국은 자국의 음식과 식습관에 맞게 합리적으로 젓가락 길이를 조정하고 재질을 선택해왔습니다. 한중일 삼국이 공통적으로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 문화적 필요에 의해 변용되고 적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국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민선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중국, 일본, 삼국 문화에 대한 강연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젓가락으로 본 삼국 문화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 삼국 문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지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삼국은 유교 문화를 공유한다든지 쌀을 주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여러 공통점 중에서 젓가락을 통해 삼국 음식 문화의 특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삼국의 젓가락은 길이만 해도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젓가락의 재질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삼국의 음식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젓가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젓가락은 한국과 일본의 젓가락에 비해 상당히 길고 끝이 뭉툭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국 음식은 튀기거나 기름에 볶은 음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에도 큰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자기 그릇에 덜어 먹습니다. 식탁에서 먼 거리에 기름진 음식을 집어서 먹기에는 이처럼 길고 끝이 뭉툭한 젓가락이 안성맞춤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젓가락을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젓가락은 비교적 짧고 끝이 뾰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의 식문화에서는 반찬이 개인별로 제공되므로 젓가락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생선 요리가 많다 보니 젓가락은 음식을 집을 때뿐만 아니라 생선에 살을 발라내는 데도 사용되므로 끝이 뾰족하고 날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젓가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젓가락은 길이가 일본과 중국의 중간인데 재질이 나무가 아닌 철로 된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은 반찬을 공유하므로 어느 정도 젓가락이 길어야 하지만 중국처럼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지 않고 어른은 어른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그리고 아이와 여자가 따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젓가락이 지나치게 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재질이 나무가 아닌 철이라는 것이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점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마른 반찬이 많은 반면 한국은 국이나 찌개를 먹는 문화가 상당히 발달해 있고 김치나 무침, 나물과 같이 물기가 있는 반찬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젓가락에 국물이 스미지 않고 위생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철로 된 젓가락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이처럼 한중일 3국은 자국의 음식과 식습관에 맞게 합리적으로 젓가락 길이를 조정하고 재질을 선택해왔습니다. 한중일 3국이 공통적으로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 문화적 필요에 의해 변용되고 적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편안하게 느끼는 거리와 접촉을 허용하는 범위의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그 거리가 아주 가까운 편입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 문화권마다 편안하게 느끼는 사회적 거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서양에서는 가족처럼 친밀한 사람은 약 45cm 정도, 친구나 가까운 동료는 45cm에서 120cm 정도, 처음 만나거나 회사에서 일로 만나는 사람은 120cm 이상 떨어져야 편안함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 이 거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죠. 서울은 정말 크고 복잡한 도시예요.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불편한 것보다는 사람들끼리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에게 길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한테 너무 가깝게 다가와서 좀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한국 아주머니들이 남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볼을 만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상했어요. 또 한국에서는 유난히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만지지 마세요라든지 눈으로 보세요라든지 하는 문구가 많이 보여요.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만져보려는 욕구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정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신기한 것을 보거나 물건을 살 때 먼저 그 물건을 만져보려고 해요. 명소나 유적지에 가서 유물을 보면 손때가 묻어 있는데 이런 걸 보면 한국인들은 눈보다 손으로 구경하는 것 같아요. 손으로 구경한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촉각 문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울에 처음 아파트가 생겼을 때 온돌을 없애고 공기 난방으로 바꿨는데 한국인들은 온돌이 없는 것에 불편을 느끼게 되었지요. 공기 난방이 편리한데도 굳이 온돌을 택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한국인에게 이어져 온 촉각 문화 때문이에요. 촉각 문화는 식생활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음식 맛은 손맛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음식 맛이 손맛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물을 무칠 때 맨손으로 무쳐요. 손으로 주물러서 양념이 속속 배어들게 해야 음식 맛이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손의 촉각이 음식 솜씨의 비결인 셈이에요. 결론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거리를 좁히고 촉각을 통해 사람이든 사물이든 적극적으로 교감하려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을 정하고 타인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을 타인에게 허용하고 자신도 타인의 영역을 스스럼 없이 침범하고 나아가서 접촉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대감과 정을 쌓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나라마다 편안하게 느끼는 거리와 접촉을 허용하는 범위의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그 거리가 아주 가까운 편입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 문화권마다 편안하게 느끼는 사회적 거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서양에서는 가족처럼 친밀한 사람은 약 45cm 정도, 친구나 가까운 동료는 45cm에서 120cm 정도, 처음 만나거나 회사에서 일로 만나는 사람은 120cm 이상 떨어져야 편안함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 이 거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죠. 서울은 정말 크고 복잡한 도시예요.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불편한 것보다는 사람들끼리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에게 길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한테 너무 가깝게 다가와서 좀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한국 아주머니들이 남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볼을 만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상했어요. 또 한국에서는 유난히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만지지 마세요라든지 눈으로 보세요라든지 하는 문구가 많이 보여요.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만져보려는 욕구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정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신기한 것을 보거나 물건을 살 때 먼저 그 물건을 만져보려고 해요. 명소나 유적지에 가서 유물을 보면 손때가 묻어 있는데 이런 걸 보면 한국인들은 눈보다 손으로 구경하는 것 같아요. 손으로 구경한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촉각 문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울에 처음 아파트가 생겼을 때 온돌을 없애고 공기 난방으로 바꿨는데 한국인들은 온돌이 없는 것에 불편을 느끼게 되었지요. 공기 난방이 편리한데도 굳이 온돌을 택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한국인에게 이어져 온 촉각 문화 때문이에요. 촉각 문화는 식생활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음식 맛은 손맛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음식 맛이 손맛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물을 무칠 때 맨손으로 무쳐요. 손으로 주물러서 양념이 속속 배어들게 해야 음식 맛이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손의 촉각이 음식 솜씨의 비결인 셈이에요. 결론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거리를 좁히고 촉각을 통해 사람이든 사물이든 적극적으로 교감하려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을 정하고 타인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을 타인에게 허용하고 자신도 타인의 영역을 스스럼 없이 침범하고 나아가서 접촉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대감과 정을 쌓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